근데 요 칠거지약에 해당이 돼도 보낼 수 없는 삼불거라는 게 있어요. 삼불거. 여인들이 무작정 쫓아 보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이제 그 칠거지약에 해당이 됐는데도 이제 보내지 아니하는 세 가지 보내지 못하는 조건. 그게 삼불거. 그런데 그게 뭐냐? 여자를 데려올 적에, 혼인을 할 적에 그 부모에게나 여자의 주혼에게 이제 버리지 말아다 하려는 부탁을 받고 K 승낙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은 못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친정에 부모 형제가 없으면은 갈 곳이 없으면은 못 보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시부모님의 3년상을 함께 치른 아내는 칠거지약에 해당이 돼도 못 보냅니다. 못 보내요. 그래 옛날에 남자들이 어디 첩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걸 버리기 싫으면은 언제 데리 들어오느냐 그러면은요, 초상 때 들어가고 머리 풀고 들어온 사람은요, 초상 때 머리 풀고 삽자기 들어온 여자는 못 끌어냅니다. 그래 와가지고 같이 상주를 지내고 3년상을 같이 지낸 사람은 큰 마누라가 인정해야 돼요. 그건 또 못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칠거지약에 해당이 되지만은 부모님 3년상을 함께 보내고 복을 입은 아내는 또 보내지 못하고, 또 이제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아주 가난하고 빈천하던 집안에 그녀가 시집한 뒤로부터는 살림살이가 또닥또닥 이래가지고 부귀하면은 이제 버리질 아니합니다. 칠거지약에 해당이 돼도. 왜냐하면 그녀는 다복한 사람으로서 그 집안을 일으키고 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을 일으킨 장 본인이기 때문에 그건 안 보냅니다. 여기 삼불거야. 삼불거. 그 이제 그 제일 첫째가 시집 올 적에 친정 부모나 혼주로부터 이제 참 잘 됐고 살고 버리지 말고 참 평생을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승낙을 했거나, 또 친정에 부모 형제가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으면은 이제 안 보내는 게 그게 첫째고, 둘째는 부모 상을 같이 입은 사람은 보내지 아니하고, 셋째는 가난한 집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참 집안을 일궈온 사람은 다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지 못한다는 거 여기 있는데, 요거는 삼불거라 그래요. 그 7거 7가지 보내는 조건이 있는데, 7가지 보내는 조건에 해당이 돼도 요 또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보내지 아니한다. 요건 삼불거라 그래요. 그래 그다음에 또 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은요, 여유 오불치라는 게 있어요. 요건 여자 집안에서 남자를 사이를 데리는데 안 데려오는 5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여유 오불치라는 것이 있어요. 오불치. 여자들이 여자 집안에서 사이를 맞아들이는데 5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면 그건 절대로 사이를 삼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첫째가 뭐냐?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집안 자손을 취하지 않는다. 역적 집안 자손이라든가 도둑놈 집안 자손이라든가 살인 집안 자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드러나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집안 자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인물이 잘나도 취하지 아니한다. 둘째는 인류를 어지럽히거나 인륜 도덕을 어지럽히거나 행실을 바르게 갖지 못하여 그 가정을 문란시키는 사람은 사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셋째는 그 집안에 형배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자손을 취하지 않는다. 조상 가운데도 무슨 도둑질하다 형배를 받았던가, 뭐 역적을 하다 형배를 받았던가, 살인을 해서 형배를 받았던가 해가지고 이제 형벌 받은 집안 자손은 취하지 않는다. 넷째는 대대로 고약한 병이 있는 집안 자손은 들이지 않는다. 그러거든, 사이로. 그런데도 또 자진해가지고 여인이 가는 데는 할 수 없는 걸 봤어요. 내가 처음으로 산중에 살다가 조그마한 절을 하나 얻어주가지고 이제 참 거기서 한 18년 동안에 살았는데, 그 절 신도 가운데 친시가에 다 효부고 친정부모는 살리시 효녀인 분이
우리 내가 있는 절에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시왕가에서 를 대표해가지고 이 방자 여사가 숭효정가라는 현판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효부 연려 각을 세우라고 이 현판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어째서 친정부모에게 효도가 되고 시부모에게도 효도가 되었느냐 그러면 시집은 보성 오씨 집안인데 종손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다가 불치의 병이 들리있어요. 불치의 병이 들리는데 그런 게 이제 종손이 이제 18대인가 17대를 그때 내가 효부 이제 효녀 잔치를 할 적에 그 이제 그 이시왕가를 대표해 가지고 방자 여사가 그 현액을 전달하러 오는 날 잔치를 했는데 그 참석을 했어요. 내가 그 이제 우리 신도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친정집은 아주 가난했대요. 엄청 가난해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런 집안 딸인데 들으니까 보성옷이 양반의 집 18대 종손이 병이 나가지고 이제 참 장가를 못 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제 양자를 하든가 지차로서 이제 참 종가를 이어가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자진해가 시집을 가는데 그 이제 양반집이고 부잣집이니까 그 일대에 오주사 댁이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부자예요. 그런 집인데 이제 자진해가지고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 먹고 살 수 있도록 신나락 한 가마에 뿌릴 만큼만 뿌려가지고 거기서 낳는 모를 가지고 심을 만큼만 땅만 주면은 내가 시집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나락 한 가마이면은 논이 아마도 뭐 몇십 마지긴 안 됐겠어요. 그 부잣집에 몇 천석을 하던 집안에서 뭐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받고 17, 18되는 젊은 처녀가 이제 처녀로서 신랑이 얼마나 몸이 안 좋았나 그러면은 그 이제 초행치레를 차려가지고 신부집까지 행례를 지내러 모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 신랑에게 친정 부모님 배불러 주기 위해 가지고 전답을 받고 자진해가 시집을 갔대요. 처녀로 가가지고 시집집 마당에서 행례를 치렀는데 신랑이 서서 절도 못 할 정도가 부축을 받고 그래 이제 행례를 지냈대요. 그 첫날 밤에 남편을 몸을 보면은 놀래고 겁을 낼까봐 20대 전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딴방을 쓰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집에선 자식을 놓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그래도 장가라도 보내놓으면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양자라도 할 수 안 있겠나. 그러면은 후실 자손으로 인해서 손은 아니어도 되고 하려고 장가만 보내려고 이 집에서는 땅을 돈을 주고 보냈고 여인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진해 가지고 시집을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신부가 병든 남편을 보고 놀래고 겁낼까봐 첫날 밤에 딴방에 자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내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저 남편을 평생에 죽을 딴에 남편으로 모시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자진해 가지고 친정부모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남편을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지. 딴방에 살면 그게 무슨 부부냐고. 그러면 첫날 밤부터 한 방에 잤대요. 그 신부가. 그런데 총각 때부터 몸은 언제 약하고 몸에 병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채에는 이제 본체가 있고 바깥에 행랑채에서는 동네 집안 사람들이 항상 그 집 사랑이 와가지고 글을 읽고 그러는데 어느 날 직접 목적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가 그날 이제 그 축하 문중월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당신네 젊은 시절에 그 집 사랑이 와가 글 배울 때 안채에 시끌벅적 막 야단이 났더래요.
요즘 같으면 차도 있지만은 아래 사람들이 말이야 축 늘어진 사람을 얻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 됐나 그러니까 그 남편 병을 살려가지고 직접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책임과義務를 다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날 그 이제 저 사람들에게 아래 사람들에게 숯불하고 하루를 방 안으로 좀 들러달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참 물하고 그 이제 참 요 조그마한 그 이제 냄비 쏟아고 들라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숯불하고 이제 또 숯불 하루하고 그 물하고 이제 냄비하고 방에 들라주고 이제 아무도 못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방 안을 이제 그러니까 뭐 하는가 싶어서 안 엿보겠어요. 그런데 한참 있어도 기척 소리도 없더래요. 그럼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잠기더래 안으로. 그래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숯불 위에다가 냄비에 물을 조금 올려놔놓고 당신 다리를 그 이제 제일 대퇴부 위에다가 명주 세워놓고 꽉 쪼매놔 놓고 칼을 씹히는 칼을 가지고 당신 살찜을 거기에 몇 점을 띄워놓고 그래 이제 쓰러졌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뚫고 들어가지고 여자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여인이 남편 병을 살려가지고 자식을 보고 당신 책임과義務를 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삐져 이어놨는 거를 그냥 버릴 수가 없어. 그걸 딸이 가지고 먹였다는 거야. 남편을 먹였는데 여인의 정성인가, 효심인가, 어떻게 됐는가. 또 이제 참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 18대, 17대 종부로 가가지고 18대 종손을 하나 놓고 난 뒤에 몸이 나빠져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평생에 그 아들을 이제 참 기르고 살았는데 아들은 고등학교 이제 또 선생질 하다가 어머님의 불심을 저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대전에다가 그 이제 그 참 불교 대학을 하나 제가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하다가 그 자제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옛날에는 연료도 있었고 또 효부도 있었고 그래서 시집에는 17대에 참 양자 하나고 원손으로 내려오던 절손될 집안에 18대 종손을 낳아가지고 19대 와가지고는 아들을 여러 형제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유업을 받들고 그 지차 아들은 출가해가지고 지금 스님이 되고 어디서 스님 노릇도 잘하고 계실 거고 그래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이걸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는 여인들이 출가를 하면은 남편을 위해 가지고 목숨도 버리고 또 진짜 참 부모를 위해 가지고 몸을 팔아가면서도 부모 배를 불러주고 또 시집을 가가지고는 자기義務를 다 할 수 있는라고 그렇게 하는 그거를 내가 직접으로 목격했어요. 목격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흘러가는 꿈꾸는 백마가 같은 소리밖에 안 되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칭찬도 좀 하고 아르떼에 대한 칭찬도 해야 되는데 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참 옛날 여인들의 그 참 지켜야 될 도리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가정을 잘 지키고 아들, 딸 잘 낳아가지고 참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